떴다 뱅뱅 변종국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유류 할증료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항공업계도 이 고유가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변뱅에서는 유류 할증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유류 할증료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뱅 이륙합니다. 자, 유류 할증료, 항공권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항공 요금 체계가 보면 운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 할증료가 있고 세금이 있습니다. 자, 유류 할증료라는 것은 항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연료비의 일부를 승객이나 화주들이 부담하자, 그들에게 좀 전가를 하자. 그래서 항공사들의 비용 분담을 조금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생겨난 그런 제도입니다. 유가가 갑자기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그 비용을 전부 다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운임이라는 것은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유류 할증료라는 것은 국제 유가와 연동을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부과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가격 MOPS라고 불리는 것의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매겨지는데, 여객이나 화물이나 이 유류 할증료가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여객의 경우에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이 MOPS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결정이 되는데, 이 유류 할증료는 1단계부터 33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기간의 평균 싱가포르유 가격이 갤런당 1.5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1단계가 부여가 되고요. 0.1달러씩 올라가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갤런당 470센트가 되는 순간 33단계로 최고 등급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화물도 비슷한데, 화물은 산정 기간이 조금 달라요. 화물은 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MOPS 평균 가격을 내서 똑같이 이제 150센트 이상이면은 이제 1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화물은 여객과 다르게 34단계까지 있습니다. 적용되는 시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객은 새로 시작하는 월의 1일부터 새로운 유류 할증료가 부과가 되고, 화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화물은 4월 16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화물은 좀 반영되는 주기가 여객에 비해서 보름 정도 조금 빠릅니다. 유가 변동에 빠르게 산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객은 거리에 비례해서 유류 할증료가 부과가 되고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화물의 경우에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만 나누는 다음에 무게에 따라서 해요. 짜임새 있게 키로당 기준으로 화물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객은 33단계, 화물은 34단계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470센트일 때 상한이 거의 도달을 하는데, 만약에 MOPS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470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리 유가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도 소비자들이, 화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유류 할증료는 딱 거기서 끝나요. 상한 캡이 씌워져 있는 겁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소비자들은 딱 거기까지만 유류 할증료를 내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모두 항공사의 몫입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유가 차지하는 운영 비용이 전체 비용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화물의 경우에는 한 47%, 48% 정도가 유류비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담이 항공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거고,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항공사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류 할증료라는 것은 언제쯤 도입되냐? 200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항공사들이 오일 쇼크 이후에 이거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항공사들이 이거 너무 큰일 나는데, 적자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유류 할증료라는 걸 도입해서 이 고통을 소비자들과 화주들이랑 좀 나누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처음에 시도가 됐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 2005년쯤에 유류 할증료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고, 당연히
당연히 그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을 했었습니다. 2005년에 당시에 이제 건설교통부입니다. 현재 국토부인데 거리 비례에 따른 국제선 여객 노선을 이제 허가를 하면서 유료 할증료라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2005년쯤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국제선 노선에 유료 할증료를 도입을 하면서 유료 할증료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유료 할증료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탄다고 했을 때 가스값,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요금을 더 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항공기의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갈 때는 항공 운임 총액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거 내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아니 유가가 오를 때는 유료 할증료가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또 확 떨어질 때는 또 천천히 반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유료 할증료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기 좀 어려워한다? 불편해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료 할증료 담합 사건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 항공사들이 유료 할증료 담합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돼요. 항공사들이 비용 분담을 넘어서서 자기네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제도로 악용을 한 셈이에요. 전 세계 한 20여 개 주요 항공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 팩스랑 이메일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야 오늘 이번 달 10센트 올리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되고,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에 가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웃긴 거예요. 가격 메커니즘을 정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2006년에 미국과 유럽, 한국 이게 뭐 공동으로 해가지고 뭐 담합에 관해서 조사가 들어갔었어요. 2010년에 이제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등 20개 이상의 항공사들에게 그 규모가 아마 1,2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중간에 대한항공이 리니언시 제도, 그러니까 자진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감면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맞아 했어 라고 해서 감경을 좀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야, 대한항공 너네 큰 항공사들이 주도를 했어, 안 돼, 그래갖고 철퇴를 내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존에 이제 16단계였던 유료 할증료의 단계를 33단계 현행으로 이렇게 늘리기도 했고요. 2016년에는 거리 비례제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2016년에서야 현행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권역별로 나눴어요. 무슨 주 이런 식으로만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운 주보다 거리가 먼 주의 유료 할증료가 더 낮은 거예요. 실제 비행 거리를 바탕으로 멀리 가면 돈을 많이 내자.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를 여러 번 썼는데, 4월에 부과되는 유료 할증료가 18단계가 됐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 이전에 가장 높았던 게 2022년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22단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기사를 가장 먼저 썼는데,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5월에 부과되는 유료 할증료는 사실상 최고 단계를 찍을 가능성이 거의 99.9%가 됐습니다. 갤런당 뭐 한 350센트까지 한 방에 떨어지지 않는 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어질 유가를 추정해 본 결과 5월에 부과되는 유료 할증료는 무조건 470센트가 넘게 돼 있습니다. 평균. 그 말은 뭐냐면 33단계 최고치를 찍는 거예요. 항공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승객들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봐요. 3월에 편도 기준 99,000원 정도였던 미주 노선 유료 할증료가 5월에는 5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유가에 갭이 있다. 소비자들은 딱 편도 55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유가가 거기서 멈춰있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의 비용분은 항공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 고유가 시대에 이렇게 되면 셧다운 할 수도 있다, 운항 중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LCC, 아시아나 모든 항공사들이 감축운행, 감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약률이 50% 미만인 노선을 선제적으로 깹니다. 이건 뛰어봐야 손해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되면 모르겠습니다. 대한항공이야 솔직히 말해서 맷집이 세고 몸집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고 쳐도 저는 LCC들 이거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도 제가 썼지만 슬롯을 유예해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슬롯이 뭐예요? 공항에서 뜰 수 있는 권리인데, 슬롯은 80% 정도 무조건 써야 됩니다. 내가 받으면 1년 동안.
근데 이것을 유예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안 뜨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뜰 건데 80% 이상 안 뜨면 뺐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도저히 띄울 수가 없어. 못 띄워. 근데 뺐지만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슬롯 유예를 한번 해줬냐? 코로나 때 해줬어요. 코로나 때 위기만한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 항공사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내일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날 푹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고 막 고립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항만이니 원유 작업이니 그다음에 공격받은 인프라니 이런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유류 할증료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토부가 2024년에 이 유류 할증료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왜 상한선은 33단계까지만일까? 왜 470센트, 갤런당 470센트까지만 상한을 해놨을까? 지금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현행 단계가 좀 더 단계를 더 세분화 혹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33단계 470센트까지만 설정을 해놨냐? 돌아오는 답은? 아니 거기까지 갈 줄 몰랐죠. 그래서 지금 현행 시스템은 이 현 시대의 고유가 혹은 유가 변동 가능성,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한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항공기마다 연비 차이가 엄청나요. 자, 새로운 기종과 구기종을 비교해 보면 엔진의 연료 효율성은 25%, 30%까지도 차이가 나. 어떤 기종이냐에 상관없이 유류 할증료는 똑같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연료 효율이 좋은 것을 타는 탑승객이 연료 효율이 좋지 않은 비행기를 타는 탑승객의 유류 할증료를 사실상 대신 내주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기종별로 차별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가지고 실제로 나오는 거는 어떤 친환경 고효율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최신 기종을 타는 사람들은 유류 할증료를 자동적으로 10%에서 15% 정도 깎아줘야 된다 라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항공사들은 좋은 기제로 빠르게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승객 입장에서는 A라는 항공사는 신기제라서 유류 할증료가 조금 낮네? 여기는 높네 하면 이게 또 경쟁이 되니까. 또 하나는 노선별로 탑승객 수에 따라서 차등도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꽉 차서 가는 노선에서는 1인당 내는 유류비랑 승객이 반만 차서 가는 곳의 유류비랑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좀 그 승객이 꽉 차서 가는 곳에 1인당 유류비 부담이 더 적으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항공기 탑승률, 탑승객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이 유류 할증료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전쟁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니들 몫이지. 그건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항공사들이 고유가 시대에 부담이 돼가지고 띄울 때마다 만약에 노선 적자가 나는 경우가 생기면 항공사들은 그 노선을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에라이 모르겠다고 나자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아예 그냥 운항을 중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공급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그 항공 운임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실 유류 할증료를 이렇게 정부가 고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율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유류 할증료를 경쟁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쟁 메커니즘을 좀 믿어서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올라도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류 할증료를 크게 안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율형으로 좀 맡겨놓는 게 이제 미국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비가 나쁜 구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환경 분담금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할증료를 더 매기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좀 잘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안정화될 때는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데 고유가 시대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정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뭔가,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차원에서 유류 할증료 제도의 개선 방안은 좀 연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변병에서는 유료 할증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유료 할증료 최고 등급이 적용되는 5월부터는 아마도 70~80% 이상의 항공기가 띄우면 띄울수록 손해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띄울 때마다 적자가 나는 거죠.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요. 조심스럽지만 셧다운이라는 것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변경이기도 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최악일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한 최악이 또 올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직원들도 지금 뭐 무급휴직을 하니 많이 이런 좀 썰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정말 전쟁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서 유가가 다시 안정세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병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